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MB방송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편성된 박종환, 홍진기의 시사펀치 진행을 맡게 된 홍진기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입니다. 앞으로 JMB방송을 통해서 멋진 시사 프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프로를 진행해 주실 박종환 백제문화개발사업회 위원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종환 위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멋진 신고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JM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사 펀치를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박종환 위원장님과 하나하나 체크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곧 있으면 4.15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가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21대 총선이 지난 20대 총선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요? 그 20대 국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진보, 보수, 양분화돼 가지고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것인가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4.15 총선이 80여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도 정치권이 오리무중 이합 집산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4.15 총선이 올바른 선거가 될 것인가, 공명선거가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에서는 4선의 조배수 의원과 3선의 이춘석 의원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두 분께서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확실히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힘 있는 다선 의원을 보내줘야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 다선 의원들이 지역에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바꾸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지역에도 3선 의원이 있고 4선 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많이 3선이 됐든 4선이 됐든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리 이춘석 의원이나 을지구 조배수 의원이나 그 3선, 4선에 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했다고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춘석 의원이나 조배수 의원도 3선, 4선을 하는 동안 우리 익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마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과 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큰 힘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익산 갑을 지역에 이춘석 조배수 의원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중에 혹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갑지구에는 그 시인 김수흥 후보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김수흥 후보가 이춘석 의원하고 경선을 지금 할 것입니다. 그 두 분이 라이벌로서 어떻게 경선에 누가 올라오느냐 딸렸고 또 대한신당에서는 고상진 후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고상진 후보도
신인이지만은 지역 주민과 많은 소통을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을지구에서는 한병도 후보는 뭐 신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한번 초선을 한번 했으니까. 그래도 조배숙 의원 4선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김성중 후보가 있습니다. 그 두 분들이 경선을 해서 어떻게 또 조배숙 의원하고 대결할 것인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간혹 그 허황된 그런 헛 공약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약을 남발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헛 공약,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예전에도 그 없는 강에 다리를 놔준다는 그런 공약도 예전에는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좀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후보들이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관찰을 해서 과연 어떤 후보가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을 내는가 다 지켜보고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공약이 있으면 후보들에게 좀 많이 전달을 해서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번 신입 그 후보들이 한편으로는 좀 난립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시민들도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후보들이 갑을 합쳐서 약 1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 난립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 우리 익산 지역을 보면은 그렇게 뭐 난리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지역에서 그 국회의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은 평소에 부단한 지역 사랑과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나와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심판을 하시리라 나는 좀 믿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3석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안철수 후보가 귀국하면서 정치 복귀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호남에서 혹시 안철수 바람이 부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견해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보여준다고 10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새 정치를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호남에서 또 전북에서 새 정치 바람은 좀 힘들 것 같지만은 변수는 있습니다. 진보 보수 중에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한 안철수 제3지대 후보가 과연 신당을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제3지대로 가기 전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큰 태풍의 핵의 눈이 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볼 때는 안철수 역할은 예전같이 큰 바람을 일으키지는 않지만은 어떤 진영에서 같이 공조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매년 총선 때가 되면은 사실 이 기초단체의 공천을 좀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만 되고 나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먼 산만 좀 바라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단체장과 기초원들이 정당 공천을 하다 보니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주권 수완제라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들은 지역의 정당 공천을 아마 폐지하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80% 90% 이상은 폐지를 원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공천을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주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비선 노릇을 하고 그런 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기초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산의 경우도 국회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시도 의원들이 당이 달라서 간혹 불려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익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민주당이 대다수 민주당 의원이 시의원입니다. 시장은 평화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화음이 많이 나는데 정당 공천을 폐지를 하면은 이렇게 화음이 날 이유가 없겠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타협을 하고 정치가 무엇입니까? 타협을 해서 하는 정치인데 그런 면에 봐서도 그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당 공천을 하지만은 서로 당이 틀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조를 해서 현실적이고 생산성 있는 지방자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행정관이나 비서관 또 수석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당수가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어떤 공백이 걱정이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청와대 출신들 이번 총선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정치를 전에 좀 20년 전에 정치를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도 이번 정부 같이 청와대에 있는 식구들이 뭐 40에서 70명이 지금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또는 정의로운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그 후보들이 지역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치권에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년 전에 정치에 관심이 있어 출마를 했다고 했는데 20년 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호남은 지역 정당 아니면 무척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 당시 이인재 국민신당 대통령 후보에 스카웃돼서 잠시 제가 의도를 했습니다만은 빨리 그걸 깨우치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은 우리 지역의 좋은 후배들 또 백제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 정치권에서 정의와 공정이 없는 내로남불 정치와 아빠 찬스, 아빠 팬티, 세습 정치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예전에도 그 세습 정치는 있었습니다. 부여의 그 정진석 의원도 아버님이 국회의원 하셨고 또 정일영 서울의 종로의 정일영 박사님도 정대철 의원도 하셨고 그런 경험은 있지만은 그분들은 바로 자기 지역구를 물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의정부의 문희상 국회의원장님 아들이 이번에 또 그 세습 정치의 그 비난을 받고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빠 찬스, 아빠 빤스라고 해도 그 후보가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세습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마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빤스라는 단어는 일본 아니 그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도 신문에서 언론에서도 아빠 찬스 아빠 빤스를 입고 나오면 아빠 빤스라고 합니다. 아빠 빤스보다는 아빠 팬티라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치 얘기는 아마 이쯤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심도 있게 더 다루기로 하고, 다음은 우리 익산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의 고통이기도 한 우리 공단 주변의 악취 문제, 낭산 폐석산 그 생활오염, 또 함나 장전마을 문제 등이 뚜렷한 대책이나 변화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어떤 뾰족한 해결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 환경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낭산 폐석산 문제나 공단 폐수 문제나 장전 마을 문제도 그 땜질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크게 일이 터졌는데, 얼마 전에도 전북 도지사님도 장전 마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또 익산시장도 사과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런 문제들을 익산시장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나 전북도나 그런 유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관선 시장 때죠. 그 당시에 기업유치를 우선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환경과 좀 민감한 그런 업체들을 지금 2공단이나 1공단에 유치한 것이 지금의 부송동이나 의양동, 영등동의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아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치도 중요하지만 좀 우량 또 좋은 그런 환경과 좀 영향이 없는 그런 기업 유치를 좀 우리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와 지금 시민단체에서 KTX 호남 관문인 익산역을 우리 이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으로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현실성도 없고 익산시 행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이 거점역으로서 과연 가능할까요? 저 역시 그 익산 KTX 유라시아 시발역 유치는 좀 익산시 행정에서 좀 처음부터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출발하지 않고 그 어느 시민단체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익산시에서 철도 정책 포럼 그 조례를 만들어서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유치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범시민적으로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시민운동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목포 또 부산 이런 타도시에서는 우리 익산시 못지않게 지금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유치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시민단체한테 막연하게 이 운동을 맡기지 말고 익산시장 이름으로 유라시아 철도 범시민 그 기구에 들어가서 시민들을
내고 끌어올리고 또 정부에 또 그런 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왕궁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익산의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지금 익산의 중앙동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지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어떤 그 식품 클러스터와 같이 연계해서 먹거리 문화 이것을 좀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진행자가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위치가 돼서 대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몇 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됐습니다만은 음식 특화거리는 어느 시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익산시만큼은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좀 소홀해 가지고 좀 우리 익산시에 음식 문화 특화거리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하림이 우리 익산에 그 본사를 두고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전 국민들이 닭고기에 대한 굉장히 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도 어느 특정한 거리에 음식 특화 할인 닭고기를 통해서 그런 거리를 만든다면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닭고기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보고 또 맛도 보고 또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일자리도 되고 또 지역 주민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를 한 개쯤은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 익산시나 상공에서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해서 음식 문화 특화거리 그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를테면은 춘천에 가면은 뭐 닭갈비가 있죠. 뭐 이런 그 춘천 또 익산과 연계해서 닭고기와 관련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서 그 닭고기 거리, 닭고기와 관련해서 음식을 그렇죠.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 뜻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익산시 인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4만을 육박하는 아주 호남의 3대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빈점을 끝으로 감소가 심각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28만도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냥 행정에서 단발성으로 원대 학생들에게 뭐 일부 보조를 해주고 조수 이전을 시키는 이런 대책 말고 앞으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좋은 대책이나 방안이 없을까요? 인구 감소는 우리 익산뿐 아니라 우리 각 국가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특히 우리 익산 지역을 놓고 보면은 타도시에 비해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타 지역에 가고 또 타 지역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익산에서 정치를 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익산에는 대기업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구 감소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면은 그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에서 사람도 우리 익산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 앞으로 4월 15일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대기업 유치해서 우리 익산 공단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만드는데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번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인구 감소의 원인의 하나 중에도 아까 그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교육, 문화 이런 것이 좀 익산에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요. 요즘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난립니다. 일례로 익산에 거주하는 우리 중장비 업체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익산에도 중장비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 건설 현장에 가면 타 지역 업체들이 와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원일 시장께서도 지역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좀 지역 업체들 활용 방안, 또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 또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 정부에서도 지역 향토 정부에서 무슨 국책 사업을 할 때도 지역 향토 기업의 30%인가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지역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은 가능한 익산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뭐 앞으로 우리 익산시도 그런 면에 대해서 참고해서 지역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 당시 북부권에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시에 정치인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북부권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캄캄합니다. 북부권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익산이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된 지가 25년 됐습니다. 역대 시장들마다 북부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도 북부권이 황폐화돼서 경제도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최근에 정원율 시장님께서 익산군 하멜읍에다가 제2청사를 하멜읍의 북부권에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주민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북부권에 좀 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해서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게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북부권의 하멜 출신입니다. 상당히 요즘 하멜에 밤에 오면은 마음이 참 쓸쓸하고 참 짠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란 기득권화되고 반칙과 부정 때문에 퇴색되는 도시 정서 불공정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며 시민들이 누구나 공정과 기균등의 기반 위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MB 방송의 박종환, 홍진기의 시사 펀치가 멋진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GM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국회의원 총선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GMB TV 방송국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치 뉴스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주제를 가지고 박종환 위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